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지리학과에 있는 공우석입니다. 초등학생들도 혹시 학교나 이런 데서 기후변화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기후변화 안 들어봤죠? 미세먼지는 들어봤어요? 또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지난 여름에 에어컨 많이 켰죠?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려는 얘기들이 우리 날씨하고 관련된 이런 얘기들입니다. 내가 여기 연구재단에서 똑같은 강의를 인천에서 했는데 그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은 내가 이제 바탕에다 두 개의 그림을 띄워놨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혹시 여러분들 초등학생들 중에서 왜 시리즈 책 읽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가 예림당에서 나온 왜 시리즈 책 사준 사람. Why? 그 집에 있어요? 예, 재밌죠, 그 책. 근데 이제 초등학생들 유아용 책은 그 왜 시리즈가 빅히트를 쳤습니다. 빅히트를 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생들 그리고 고등학생들 오늘 여기 온 지금 저 언니 오빠들 저 친구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8시 자 그런 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출판사에서 청소년용 왜 시리즈 10권을 기획해서 만들었어요. 아마 도서관에 가면은 있을 거고 이제 그 중에는 꼭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꼭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왜 식량이 문제인가? 왜 석유가 문제인가? 왜 세계화가 문제인가? 언론이 문제인가? 그리고 AI가 문제인가? 등등등등 이런 시리즈들이 있는데 재밌는 책이 많아요. 나도 이제 몇 권을 가지고 읽어봤는데 특히 여러분들 아마 자기 진로를 이렇게 고민하는 학생들은 꼭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 한 시리즈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왜 기후변화가 문제일까 하는 책이고 요걸 이제 내가 요청을 받아서 책을 지난 봄에 이제 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중에서도 기후변화하고 이제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생태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아주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얘기들을 좀 할까 합니다. 혹시 이런 그림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이 디자인이 누구 디자인인지 아는 사람? 여기에 지금 저 군인이 총을 어디인가 겨누고 있죠. 어이구, 여기 오늘 아주 똘똘한 친구들이 여러 명 왔어요. 특히 앞에 있는 친구들이 똘똘한 친구들이 많네. 언니 오빠들보다 더. 이재석이라는 우리나라 그 광고 크리에이터가 이렇게 만든 그림입니다. 전봇대에다가 여기에 이렇게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그렸는데 결국은 전봇대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총을 겨누는 꼴이 됐죠. 내가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기후변화는 누가 만든 문제냐? 우리 스스로가 만든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비행기도 이 전투기가 뭔가 미사일을 쐈잖아요. 근데 그 미사일에 돌아서 자기를 지금 겨누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공장에서 굴뚝에서 뭔가를 생산하는데 여기에서 굴뚝에서 나오는 게 결국은 총을 쐈을 때 나오는 연기가 우리를 해치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계단이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 전철에 내려서 뭘 타요? 에스컬레이터를 다 타죠.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은 에스컬레이터는 누가 돌려주느냐? 전기가 돌려줘요. 그리고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화력발전에서 전기를 생산하면서 먼지, 미세먼지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게 며칠 있다 우리한테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광고로 한 건데 이재석이라는 이 광고 기획자는 아주 유명한 대학 나오지 않았어요. 지방에 있는 어느 대학을 나왔는데
이제 미술대학을 나왔고 우리나라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취업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기 실력을 발휘를 해서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성공한 광고 기획자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이제 어디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강연한 대상이 누구냐면은 청소년들이에요. 여러분하고 비슷한 청소년들이고 그 청소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기후변화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기후변화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소송을 거는 학생들입니다. 기후변화 청소년 소송단이고요. 여기에 이제 법률을 전공하는 변호사들이 학생들을 도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지고 내가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송은 누군가로부터 자기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을 때 누군가 나한테 손해를 미쳤을 때 그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누군가를 고발하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소송을 한다는 것은 나는 피해를 본 사람이고 누군가는 나한테 피해를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 누구가 누구냐? 정부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내가 누군가 소송을 걸려면은 나는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나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나는 원인 제공자가 아니어야 되는데 정말 나는 소송을 걸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머리가 하얘졌대요. 왜냐하면 나는 누군가를 고발하라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너나 내가 고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먼저 그 문제 생각하자니까는 이제 기분이 좀 우울해졌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는 것은 남의 탓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공부 못하는 것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줄 때 천재로 안 만들어줬기 때문에 아니면은 내 친구들은 보니까 비싼 학원도 아니고 막 그러는데 우리 엄마가 그런 걸 안 시켜줬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못해. 그리고 엄마 탓을 하고 주변 사람 선생님이 좀 못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 그래. 아니면은 내 주변에 친구들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나도 공부를 덩달아 못하게 됐다. 그렇게 남의 탓을 하게 되면은 끝이 없어요. 그렇죠? 모든 문제는 내가 먼저 해결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친구가 나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친구가 내 마음을 읽고 나같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기보다는 내가 친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렇죠? 그래서 내 탓을 하고 잘된 것은 엄마 아빠 덕 아니면 친구가 이렇게 잘해줘서 내가 이렇게 잘 됐지.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줘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지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은 너무 빠르긴 한데 중딩이나 고등 친구들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더 쉬운 방법은 여러분이 상대편을 더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죠. 그러기가 쉽지 않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국어 시간에 한 번 정도 고등학생들은 배웠을 텐데 이제 공자님 말씀에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라고 세상을 다스리려면은 나 스스로가 좀 내가 내 몸을 다스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실은 쉽지는 않죠. 뭐 어쨌든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더 이제 정말 왜 이런 문제가 생긴지 하는 것들을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할까 하고요. 특히 첫 번째 얘기는 우리 지구촌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지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여러분들 같이 앞으로 이제 진로를 이렇게 목표를 세워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좀 할게요. 혹시 이런 심볼 본 적 있어요? UNEP라고 써 있죠. UNEP는 UN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국제연합의 여러 기구들이 있어요. 교육과 과학을 하는 유네스코도 있고 그리고 어린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는 유니세프라는 데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UNEP인데 UNEP는 국제연합 환경계획기구입니다. 전 세계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게 이제 여기서 일을 하는 데인데 여기에서 지난 2010년도에
인류가 해결해야 될 10가지 환경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앞쪽에 있는 거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좀 어렵죠? 여기에 뒤에다가 내가 우리말로 풀어놨어요. 기후변화, 식량 문제, 뭐 서식지가 파괴되는 거, 화학비료, 자원의 고갈, 외래 생물 문제, 마시는 물, 납중독, 도시 대기오염, 미세먼지. 10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 10가지 한 것 중에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저 문제는. 그런 게 혹시 있어요? 화학비료. 화학비료는 우리가 직접 화학비료 뿌리지 않죠. 근데 우리가 먹는 식량, 채소, 과일들은 다 화학비료로 해서 길러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과를 먹는데 사과를 먹다가 버려버리면은 농부는 또 다른 사과를 또 하나 생산해야 돼요. 그럼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게 나중에 땅을 오염시키고 하천을 오염시키고 그 물을 우리가 다시 마셔야 되고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거든요. 식량, 이따 식량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4끼를 먹는다고 치면은 4끼 중에서 3끼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에서 수입한 식량을 먹고 살아야 돼요. 자급자족하는 게 한 끼밖에 안 돼요. 식량 자급률이 2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도 자유롭지 않죠. 미세먼지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유엔의 회원국이 한 200여 개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여 개의 잘 사는 나라부터 못 사는 나라들까지 이런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사를 여기다가 얘기를 했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영어로 돼 있어서 좀 더 불편한데 스웨덴에 있는 스톡홀름 대학에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놓은 두뇌 집단, 흔히 이제 영어로 그런 걸 싱크탱크라고 얘기하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미래 문제를 연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를 과학 잡지 네이처라는 과학 잡지에다 발표를 한 겁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구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게 경고가 빨간 알람 경고가 켜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크게 알람 경고가 켜진 거가 글씨가 작아 잘 안 보이는데 생물종 다양성이 줄어드는 거. 흔히 종 다양성의 소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물 식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여기에 질소 비료, 질소의 순환 문제를 얘기했고 세 번째가 기후변화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엔에서는 기후변화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했는데 왜 스톡홀름 대학의 전문가들은 생물종이 사라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겠는가? 아마 우리나라가 20년 정도 후면은 스웨덴하고 비슷한 복지국가가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후변화나 이런 문제는 사람들이 돈을 들이고 노력을 하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있던 동물이나 식물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은 그건 누구도 만들어내지 못해요. 조물주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가 한 20년 후에 스웨덴 같은 어떤 문화복지국가가 되게 되면은 우리의 가치관도 달라져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하찮은 것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아마 신경을 더 쓰겠죠.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맞다, 틀리다, 어떤 사람은 진실이다, 어떤 사람은 가짜 뉴스다, 사기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 조그만해서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목소리는 되게 큰 사람이에요. 미국 대통령 누구? 트럼프가 후보 시절에 자기가 지금도 잘 아는 트위터에다가 얘기했던 것을 여기 해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기후변화는 가짜 뉴스다, 허구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면은 볼일 볼 때 나오는 거 있죠. 뭐 기후변화는 똥이다.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자기가 트위터 이런 데다가 썼어요. 그런데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영화 배우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입니다. 이 사람은 아카데미상 수상식장에서 우리나라는 아카데미 수상식 하면은 뭐 엄마 아빠 고마워요, 뭐 감독님 감사합니다, 뭐 의상 저 코디 고마워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은 기후변화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아카데미상 수상식장에서 했어요. 그럼 누가 더 훌륭한 사람 같아요? 모르겠어요. 네,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도 또 관심이 있냐면은 우리나라로 좀 전 세계에 있는 한 200여 개 나라 중에서 잘 사는 선진 국가에 지금 포함이 돼 있잖아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에서 2030년까지 우리가 2030년까지 잘 먹고 잘 살려면 해결해야 될 문제 8가지 트렌드를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2030년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 들어가고 사회에 진출할 때쯤 이런 문제가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런 문제가 우리하고 전혀 이제 관계가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이제 하나 또 재미있는 그림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동계 올림픽을 했잖아요. 그런데 동계 올림픽을 지금까지 이제 도시들이 한 20몇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앞으로 한 20-30년 지나게 되면은 그 중에 6개 국가에서만 동계 올림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못 해요. 왜냐하면은 눈이 오지 않고 얼음이 얼지를 않아 가지고 지구가 온난화돼 가지고 동계 올림픽을 하지 못할 거라고 지금 이렇게 우울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는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혹시 여러분 다보스 포럼이라고 얘기 들어봤어요? 다보스 포럼은 매년 1월 달쯤에서 텔레비전 뉴스에 잘 나옵니다. 근데 다보스 포럼은 원래 유럽에 있는 경제인들, 비즈니스맨들이 스위스 조그만 스키 도시인 다보스에 모여가지고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게 공식 명칭은 아니고 공식 명칭은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서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여기 2014년도에 우리 앞으로 10가지 위험 요인, 리스크가 우리한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런 거다. 소득 불균형, 청년 실업 등등등등 쭉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이상 기후 현상하고 기후 변화에 잘못 대응에 실패했을 때 생기는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돈 버는 데 관심이 있는 비즈니스맨들이 왜 10가지의 위험 요인 중에서 2가지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을 건가? 그만큼 중요한 이제 문제라고 이제 본 거죠. 이런 얘기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앞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거가 제일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 소득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돈 잘 버는 사람, 돈 못 버는 사람들. 이런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로서 기상 재난하고 그다음에 실업 문제 그리고 기후 변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기후 변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근데 얘들이 일단 발생하면은 큰 피해가 되는 것들 중에 이 중에서는 뭐가 됐냐면은 재정 위기. 여러분들 지금 그 나라가 지하 자원으로 석유는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라에서 정치를 잘못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20만 퍼센테이지 이렇게 돼 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고 그 지하철역 터널에서 물 떨어지는 걸 물병으로 받고 하는 걸 혹시 그림 본 적 있죠? 어떤 나라?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지금 국가적인 재정 위기가 돼 가지고 화장실 갈 때 필요한 휴지를 사기 위해서는 돈다발을 들고 가는 게 돈다발을 들고 와야 휴지 한 모금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실제적으로 발생이 하게 되면 국민들이 굶어 죽고 하게 되는데 두 번째로 발생했을 때 피해가 클 거를 기후변화 그리고 수자원 문제 이런 것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우리 미래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한 20년 후에 사회에서 대접받으면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될까 할 때 물론 자기 관심이 있으면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기술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라는 데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7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그 중에는 중국이 부상될 거다, 글로벌화가 커질 거다, 인구 구조가 바뀔 거다 이런 요즘 얘기 많이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기후변화하고 환경 문제가 커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전 세계 동양하고 우리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늘날 같은 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지구와 같은 세상, 우주가 어제 그제 여러분들 아마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은 나중에
뭐 논술 대비를 하거나 면접을 준비할 때 아마 블랙홀 얘기가 이과 가는 친구들은 분명히 선생님들이 물어볼 겁니다. 근데 블랙홀 얘기 혹시 뉴스에서 들어봤어요? 그렇죠. 신문에 봤어요? 야. 그렇죠. 이게 블랙홀 얘기가 그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세상이 만들어질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게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우주가 만들어진 것은, 우주가 오늘날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 기본 골격은 지금부터 137 내지 138억 년 전쯤 우주에 대폭발이 있었습니다. 그게 빅뱅이에요. 빅뱅이 있고 난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지금부터 46억 내지 45억 년 전이 되면서 비로소 지구는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원시지구라고 얘기를 해요. 원시지구인데 원시지구하고 지금하고는 어느 정도 달랐느냐 하는 것만 내가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지금은 우리가 지구 평균 기압이 1기압, 그리고 온도는 13도에서 15도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1기압에 15도 정도. 살기 좋잖아요. 뛰기도 좋고. 근데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정말 고온 고압 상태로 우리가 매일 접하는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고온 고압 상태로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만나는 거. 압력밥솥. 압력밥솥 아래 전기를 하거나 가스를 돌려가지고 꼭지가 돌아가면 픽픽픽픽 돌아가죠. 그러면 거기에 닭하고 인삼을 넣으면 삼계탕이 되고, 쌀을 넣어도 밥이 돼버리고. 근데 혹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압력밥솥이 꼭지가 돌아갈 때 그 압력밥솥의 속이 압력이 얼마나 되지? 압력밥솥이라는데 온도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내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그랬더니 압력밥솥 안에 꼭지가 돌아갈 때 2기압, 기압이 2기압이고 온도가 120도래요. 2기압에 120도 안으로 여러분들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지 않죠? 뚜껑 열고 싶어요? 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2기압에 120도가 압력밥솥 꼭지가 돌아갈 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 원시 지구 상태는 어떤 정도였냐면은 기압이 60기압, 그리고 온도는 3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도, 그러니까 250에서 350도 이렇게 뜨거운 상태였어요. 거기 이제 이산화탄소가 뭐 95% 이상이고 그런 얘기를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초등학생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런 것도 생략을 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지구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마그마가 이글거리는 땅하고 공기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46억 년 전에 지구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 38억 년쯤 돼가지고 비로소 지구상에는 바다가 생깁니다. 물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수권이라고 물이 생겨났고, 그리고 물이 생겨나서 물로부터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단세포로부터 다세포로, 간단한 거에서 복잡한 것으로, 작은 거에서 큰 걸로 이렇게 생명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게 생명체가 시작된 게 한 지금부터 한 30억 년 전쯤 시작이 돼 가지고 얘들이 땅 위로 올라오면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룬 것이 지금부터 한 5억 년 전쯤이에요. 그러니까 구생대 때부터. 그리고 나서 나중에서 비로소 생명체 중에서 진화를 거듭한 끝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인류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나 같은 이런 사람의 인류가 아니고 우리의 조상에 해당되는 인류. 누구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남방 원숭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지금부터 700에서 한 5, 600만 년 전이에요. 근데 요걸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느냐면은, 만약에 지구가 처음 만들어진 날이 1월 1일 0시라고 하게 되면은 인류의 조상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등장한 것이 언제냐면은 12월 31일 저녁 8시 반. 그러면 제아의 종소리가 얼마 남았어요? 한 3시간 반? 인류가 그때 등장했어요. 마지막 날. 그런데 그 인류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거죠. 근데 그게 우리의 조상이고, 여러분이나 내가 속해 있는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한 것은 지금부터 한 20만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잴 수도 없어요. 초침으로 1초면은 띵똑하면은 이제 지구가 끝나는 요 시기에 좀 등장을 했는데, 이때 등장한 인류가 지구를 지금 엄청나게 바꾸고 있는 거죠. 과거 기후는
과거 그 고생대 이전에 선카무리아기부터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지금까지 적어도 5번의 추운 빙하기가 있었고요. 그때마다 그 이전에 있던 생명체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체가 나타나고 해서 여러분들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이전에 살았던 생명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체가 시작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5번의 대 이벤트가 있었고, 물론 크게 바뀌었던 게 5번이고 수만 번의 이와 같은 기후 변화가 있었고, 그 끝에 현재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기후가 바뀌었다는 것은 어떤 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꽃가루 가지고도 알 수 있어요. 지금 바깥에 벚꽃 피었죠? 벚꽃이 지금 4월 오늘이 며칠이죠? 12일? 네, 꽃 피었어요. 근데 작년 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벚꽃이 일주일 사이에 벚꽃부터 시작해서 모든 봄꽃이 동시에 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더워져 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지방에서 꽃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멘붕이 왔어요. 아니, 꽃이 피어야 되는데 꽃이 안 핀다든지, 그리고 우리는 2주 후에 벚꽃 축제를 해야 되는데 벚꽃이 다 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초대 가수를 불릴 수도 없고 행사가 안 돼. 이렇게 되니까 골치 아프겠죠. 사람들이 불편한 것은 둘째치고 제일 큰 문제는 꽃이 펴가지고 이때 우리한테 과일을 생산하는 꽃들도 다 피잖아요. 근데 꽃은 피었는데 벌이 아직 안 나왔어요. 나비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열매가 안 맺혀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꿀벌이 사라지면은 인류는 몇 년 내로 멸망할 것이다 한 얘기도 바로 그런 데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꽃가루라든지 나이테라든지 빙하라든지 여러 가지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는 조금 딱딱한 얘기니까 그냥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안다 하는 거 생각하면 될 거고요. 우리는 현재 빙하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빙하기에 살다니, 아니면은 따뜻한 시기에 살다니. 마지막 빙하기가 시작된 것이 지금부터 11만 년 전이에요. 11만 년 전. 그리고 가장 추웠던, 지난 11만 년 동안에 가장 추웠던 시기가 지금부터 한 2만 년 전쯤입니다. 이때를 마지막 빙하기, 이 라스트 글래시얼 맥시멈이라서 가장 마지막 추웠던, 그리고 가장 추웠던 최후빙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지구상에는 빙하가 육지 면적의 몇 퍼센트를 덮고 있냐면 10%를 덮고 있어요. 근데 이때 2만 년 전 마지막 추웠을 빙하기 때는 지구 육지 면적의 33%를 빙하가 덮고 있었어요. 그만큼 추웠던 거죠. 어느 정도 온도가 내려갔냐면 지금에 비해, 현재에 비해서 5도 내지 12도 정도 추웠어요. 몇 년 전에 혹시 여러분들 만화 중에 아이스 에이지라는 만화 생각나요? 그리고 워터월드라는 영화도 생각나죠?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너무나 추웠기 때문에 북쪽에 살던 동물이나 식물들이 다 남쪽으로 피난을 왔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애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빙하기 때 추위에 적응을 해가지고 살았던 애들이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얘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요. 찜통이야.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겠죠. 그러다가 지금부터 12,00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기후가 오늘날하고 비슷해졌어요. 그러면서 구석 시대가 끝나고 신석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고, 이때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이때도 계속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현재보다 더 따뜻한 시기들도 있었어요. 중세 온난기라고 하는 중세 시대에는 현재보다 따뜻해가지고 그린랜드라고 하는 땅에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죄수들을 몇백 명을 배에다 실어가지고 그린란드로 추방을 했어요. 너희들은 저 범죄를 질렀으니까 우리한테 멀리 떨어져가지고 저 섬에 가가지고 추운 데 가서 저 양치면서 살으라고 보내기도 하고, 이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포도를 생산해가지고 와인을 생산해가지고 프랑스에 영국에서 와인을 수출한 적들도 있고, 이런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렇게 따뜻했던 게 아니고 가다가 어떤 때는 또 추워졌어요. 특히 서기 1300에서 한 1800년대 이때가 날씨가 추워집니다. 이때 현재보다 더 추웠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작은 빙하기라고 해서 소빙기 리틀 아이스 에이지라고 하는데, 이때 유럽에서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은 유럽에 한 14세기, 15세기, 16세기까지 이때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감자 농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러다가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싶어 가지고 배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북아메리카의 역사, 미국의 역사가 시작됐고요. 이때 또 쥐들이 벼룩을 많이 가지고 다니다가 이것들이 사람 근처에 와서 얼쩡거려 가지고 패스트를 우리한테 옮겨줘요. 그래서 이 유럽에서 그때 뭐 2,500만 명 정도가 패스트로, 흑사병으로 죽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 바로 이렇게 추웠던 이 소빙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다가 날씨가 따뜻해진 거죠. 지난 2000년 동안에 얼마만큼 기후가 오르락내리락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소빙기 때, 이때 우리나라도 날씨가 좋지 않아 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조선시대 때 유난히 이때 밀란이 많이, 반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집에 있는 물건을 내다 팔고, 내다 팔다가 더 이상 내다 팔 게 없으면 어떻게 했느냐면은 자식들을 노비로 팔았어요. 종으로 팔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조선시대 때는 누구를 먼저 팔았냐면은 딸을 먼저 팔았어요. 그리고 아들 팔고. 그러다가 기록에 의하게 되면은 감원을 가지고 먹을 게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시체 인육을 먹었다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로 정말 살기 힘든 시기가 이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40년 동안 온도는 갈수록 올라왔어요. 우리나라에서 기상관측을 처음 시작한 것이 1907년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100년 동안 우리나라는 한 0.7도에서 1도 정도 온도가 올랐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 평균적으로 보면 0.7도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온도가 많이 올랐는데, 그게 7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그런 추세가 빠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올라오고 기후가 바뀌게 되니까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농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분야에,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한데 이제 우리는 주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기후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사는 게 불편한데 더 관심이 많은 거죠.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그것도 기분이 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지난 겨울에 추웠어요? 안 추웠어요? 여러분들 안 추워서 좋았죠? 옷 만드는 공장, 패딩 만드는 회사들은 지난 겨울에 망했어요. 추울 줄 알고 엄청나게 만들었는데 그게 팔리질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1+1 하나 사면 2개도 주고 70% 할인도 하고. 그래서 우리 딸애도 지난 겨울이 끝날 때쯤에서 패딩을 좋은 걸 싸게 사가지고 와서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아이스크림 만약 올 여름에 더울 것 같아가지고 에어컨 많이 만들었는데 시원해 보세요. 그거 재고로 남죠? 그러면 이거 세일해도 사람들이 사가지를 않아요. 이런 일들이 이제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어서 기후변화는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누구 때문에 생겨요? 내 친구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패스트 패션이라고 들어봤어요? 교복 입다가 하면은 뭐 요즘 여기 보면 유니클로, 자라 뭐 이런데, 뭐 미쏘 이런데 가면은 옷 비싸지 않게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옷 입고 한 비싸지 않으니까 1, 2년 입고 버려버려요. 그리고 새 옷 사 입어요. 그러니까 매년 새 옷 사 입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세탁하려면 돈도 드는데 세탁 안 하고도 그냥 버려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런 생각 해봤나요? 나는 이렇게 버리는데 그러면 누군가 이걸 또 만들기 위해서 면화도 길러야 되고, 양도 키워야 되고, 그리고 중국에서 공장도 돌려야 되는데, 내가 오늘 옷 버린 걸 생산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다시 공장을 돌리면서 여기서 굴뚝에서 오염물질이 나오고 먼지가 나오는데, 그게 얼마 지나면 우리나라에 다시 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다 이런 이제 원인을 만들기도 하면서 피해도 보고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오늘 저녁 때 뭐 먹었어요, 여러분들? 고기 먹었죠? 네, 고기 맛있잖아요. 근데 여기 고기
삼겹살 좋아하는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맞네. 예, 내리세요. 왜 삼겹살을 좋아해요? 맛있죠. 근데 삼겹살을 엄마가 된장 국물에 넣어가지고 푹 삶아가지고 주면 맛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맛있어요? 다 맛있네. 삼겹살 좋아하는 친구들은 저 내일이 토요일이잖아요. 일요일도 있고 엄마 아빠하고 같이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키워드를 치세요. 뭐라고 치냐면은 검은 삼겹살. 프로그램에 두세 개 있어요. 검은 삼겹살 꼭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슈퍼에 가가지고 삼겹살 사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져요. 왜 우리가 삼겹살을 먹게 됐는지 혹시 아세요? 왜 3월 3일에 삼겹살 삼삼데이 삼겹살 데이예요? 세일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 세일을 할지, 왜 우리가 삼겹살을 먹게 됐고 삼겹살을 많이 먹음으로 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 나한테 들었던 내용은 이따 이게 강의 끝나고 다 잊어버려도 집에 가서 그 한번 보세요. 보고 나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뭘 모르고 세상을 살았나? 내가 이거 무시했나? 나는 똘똘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거기에 정보가 조금 있어요. 여기에는 막대 그래프가 한 10개 정도 있잖아요. 20개 정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영국의 어떤 단체가 조사해서 이게 발표한 자료인데요. 녹색의 막대 그래프는 식품 재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 양을 나타낸 거고, 고동색은 생산되고 난 다음에 소비되고 나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 거예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막대가 긴 것들은 CO2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은 것들입니다. 제일 많은 게 여러분들 양꼬치 좋아해요? 양고기, 소고기, 치즈, 돼지고기, 연어 좋아하잖아요. 근데 오늘인가 기사에 나왔어요. 연어를 양식하는데 거기서 먹이는 사료가 엄청 위험한 것들을 지금 먹여서 기르고 있다 하는 게 나왔고요. 여기 뭐 참치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가 높은 애들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만들어내서 온난화를 우리가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든 말든 나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걸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먹으면 돼요. 근데 반대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보면은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은 애들이에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렌틸이라고 되어 있죠. 혹시 렌틸 알아요? 렌틸 콩 종류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렌틸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이걸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다 알게 됐냐? 이효리 때문에. 이효리가 렌틸 콩을 먹고 다이어트를 해서 몸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렌틸을 막 사들이기 시작해서 지금 수입을 많이 해야 됩니다. 렌틸 콩, 토마토, 그다음에 각종 이제 콩 종류, 두부, 브로콜리, 요거트, 견과류, 쌀, 땅콩. 이 중에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좋아해요? 요거트, 브로콜리, 뭐 땅콩도 좋아하고 좋아요.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먹으면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적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밥을 덜 먹고 빵 먹고 고기 먹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지금 식생활에 일이 넘어갔잖아요. 서구가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다이어트 문제도 생기고 우리나라 원래는 많이 발생하지 않았던 대장암도 많아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지고 엄마가 고기 반찬 안 해주면 투정 부리면은 여러분을 스스로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건 나쁜 일이에요. WHO 여러분들 잘 알죠?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세계적인 이제 시사 주간지 타임지에서 선정한 10대 불량식품,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 여기 있습니다. 소세지 같은 거, 기름에 튀긴 거, 설탕에 절인 거, 과자, 소금에 절인 거, 안타깝게도 여기에 김치가 포함돼요. 그리고 통조림, 인스턴트, 냉동식품, 사이다, 탄산음료 이런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게 다 들었잖아요. 싫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똑같은 이 두 단체에서 먹으면은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10대 장수식품을 공개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토마토 여기에 들었죠? 시금치, 포도주, 견과류, 브로콜리,
귀리, 연어, 마늘, 녹차, 머루. 이게 흔히 얘기하는 10대 장수식품 슈퍼푸드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이산화탄소를 덜 발생시킬 건지, 고기를 잔뜩 먹고 이산화탄소 많이 발생시키면서 내가 성인병을 얻어가지고 빨리 저 세상으로 갈 건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게 남아 있어요. 어떤 걸 할지는. 왜 이러냐?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20kg 콩 한 자루가 있으면은 이걸 콩을 가지고 요리를 하면 20명이 먹을 수 있어요. 두부도 만들고요, 순두부도 만들고, 콩비지도 만들고, 된장도 만들고, 뭐도 만들어서 콩으로 고기까지 만들잖아요. 콩고기까지. 그런데 20kg 콩을 가지고 삼겹살을 만들면 삼겹살 혹은 등심, 소고기 등심을 만들면 1kg가 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콩을 먹으면 20명이 먹을 수 있는 걸 고기로 먹으면 한 사람밖에 못 먹어요. 효율이 그만큼 떨어져요. 그러면 누군가는 고기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누군가는 농부는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농지가 있어요? 농지가 없으니까 숲을 잘라내고 이런 것들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농약하고 화학비를 줘가지고 많이 생산하거나, 이제 불안전한 위험한 식품들을 많이 이렇게 생산해서 먹게 된다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얘들이 새끼부터 시작해서 도축장에 갈 때까지 키우면은, 돼지 같은 경우는 돼지나 소는 엄청나게 많은 축산 폐수, 축산 분뇨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되색이 많은 동물들, 양이나 뭐 소나 이런 반추동물들은 트림하고 방귀 뀌면서 엄청나게 많은 메탄가스를 생산해요. 근데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는 지구 온난화를 부추기는 거여서 여러 측면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탄산음료하고 이게 중고등학생들은 커피를 팔지 못하도록 돼 있었죠.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한 15년 전부터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다 판매 금지했어요. 그리고 심한 경우는 학교에서 스낵 과자로도 못 팔게 하고. 왜냐하면 그게 이제 학생들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커피 같은 경우 이게 적도잖아요.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더운 열대나 아열대 지방에 커피가 생산되는데, 우리 밥 먹고 나면 어른들이 커피 한 잔씩 다 하잖아요. 여기 지금 엄마 아빠들 많이 계시는데 그 커피 얘기하면 나를 미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커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커피는 어디에서 생산하냐면은 열대우림을 잘라내고 거기에서 생산을 해요. 근데 열대우림은 지구에 흔히 허파와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실 때마다 저기에서는 누군가는 커피를 생산하기 위해서, 경작지를 늘리기 위해서 열대우림을 잘라내야 돼요. 근데 열대우림에는 생물의 다양성의 보고라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도 있고 식량 자원이 되는 것들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갈수록 없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나는 그 불행하게도 하고 표현하는데, 스타벅스가 진출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기 내에 지점수를 가장 많이 늘렸고, 그리고 로얄티를 가장 많이 가져가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 걸 자랑스럽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태리는 스타벅스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기 동네에서 이게 바리스타가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 주는데, 오스트레일리아도 스타벅스가 들어가가지고 실패하고 빠져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성공적이니까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 매장 수가 급격하게 지금 J자 컵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커피 콩 수입량도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커피를 못 마시게 하면은 그건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잖아요. 아니에요? 커피를 마시더라도 대안이 있어요. 어떤 커피? 공정무역 커피. 공정무역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페어트레이드. 공정무역은 선진국의 큰 기업이 열대에 있는 지역을 가지고 싸게 땅을 사가지고 거기 있는 숲을 다 불도저나 불질러서 태워버리고, 거기다가 한 작물만, 커피만 심는 이런 플란테이션, 단일 작물만 재배하는 방식이 아니고, 원주민들이 열대 숲에다가 조그맣게 커피밭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커피콩을 생산하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 커피를 그렇게 기르면은 주변에 있는 열대우림에 살던 새들이 와가지고
커피콩을 따먹고 얘들이 저희 가서 똥을 싸면은 거기서 또 커피나무가 또 나오고 이런 그늘에서 기르고 한 이러한 커피들을 우리가 소비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커피를 마실 때는 가게 같은 데 보면 있어요. 우리는 공정무역 커피를 이렇게 제공합니다. 손님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런 데 찾아가면 돼요. 소비자들이 그런 데를 찾으면은 생산자 혹은 공급자는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이렇게 현명해지면은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다. 우리 휴대폰 많이 사용하잖아요. 휴대폰을 하루에 1시간씩 해가지고 1년 동안 사용하면은 김포공항에서 동경 하네다 공항까지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하고 거의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휴대폰을 잠깐 쓰더라도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사진 보내고 동영상 보내고 다운받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런 정보를 어디엔가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서버가 돌아가야 돼요. 이 서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돌리냐면 그걸 전기로 돌려요. 근데 그 전기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그 양이 정말 많은 전기를 먹는 하마 공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진국의 현명한 소비자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구글이나 MS나 이런 데 페이스북 이런 데에다가 당신들 서버를 돌리는데 발전소에서 돌리는 전기를 우리한테 미세먼지를 만들어주는 화력발전소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서버를 돌리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 됐든 풍력이 됐든 이런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서버를 돌리세요 하고 이제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소비자들이. 근데 만약에 그 소비자 얘기를 안 듣게 되면은 그런 기업들이 이제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죠. 소비자들하고 거리를 두게 되면은. 근데 소비자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게 되고 깨우치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니까 온난화되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여기 지도에 있는 빨간 색깔의 컬러는 빨간 색깔은 무슨 뜻을 나타내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사과를 재배하기 적합하지 않은 곳들이에요. 그리고 연두색은 재배하기는 재배하되 별로 좋은 사과가 생산되지 않는 곳들. 그리고 파란색이 사과가 재배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상태인데 앞으로 기온이 1도 올라가고 2도 올라가면은 사과 재배 지역이 우리나라의 남한의 전체 면적 중에서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대구는 과거에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나면은 미스코리아 진이 대구 아가씨들이 많이 됐어요. 그래갖고 아나운서가 어떻게 예뻐졌느냐 물어보면은 대구 능금을 많이 먹었더니 이렇게 예뻐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과 많이 먹고 예뻐진다면 다 먹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냐면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사과가 이렇게 씨알이 굵고 빨갛게 익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착색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프리딩딩한 사과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보다도 이산화탄소가 2배 정도 많아졌을 때 이런 상태로 사과가 같이 꽃이 펴가지고 길렀는데 사과 색깔이 저렇게 해서 달지도 않고 색깔도 곱지 않은 사과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좋은 사과를 먹기 위해서는 아마 가을철에 비행기 타고 중국의 북쪽에는 흔히 우리가 만주라고 하는 지역에 가거나 러시아의 사과밭에 가서 사과를 사 먹어야 되거나 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대신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먹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값싸게 먹을 수는 있어요. 동남아시아에 가서 우리가 여행 갔을 때 먹는 열대 과일들, 망고라든지 구아바라든지 뭐 이름도 희한한 뭐 여러 가지 종류, 여기에 또 뭐도 있다, 아보카도. 이때 뭐 아보카도 나도 잘 먹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아보카도가 우리가 많이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이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보카도를 재배하면서 물을 엄청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물을 많이 먹는 거여서 우리가 아보카도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이제 물을 많이 소비하게 되니까 결국은 수자원이 부족해지는 이런 원인이 돼서 중국에서 아보카도를 수입하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물량이 딸리게 되는데 그걸 조달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물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얘기들 하고 있으니까 뭘 먹어야 될지 고민이죠.
이렇게 되면서 우리한테 이제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건 다 제쳐두고요. 전에 비해 가지고 갈수록 최근에 어떤 질병이 많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을철에 발생하는 찌찌가무시라는 병이에요. 한 번 정도 들어봤어요? 찌찌가무시. 여기에 찌찌가무시는 이렇게 들쥐들, 쥐들이 여기에 몸에 털 찐득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찐득이에 찌찌가무시 균을 가지고 있다가 사람을 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갈수록 전체적인 환자 수도 증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지역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남부지방에만 있던 것이 중부지방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기후변화도 원인이고 이제 풀 같은 거 잘 깎지 않고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난화되면서 꽃이 과거에 비해서 봄에 꽃 피는 것들 뭐 개나리, 진달래, 아카시나무, 벚꽃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2주 내지 한 달 정도 좀 빨리 꽃이 피고 있고요. 이것들이 동시에 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생태계 교란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피해를 보는 애들도 있지만 혜택을 보는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따뜻한 곳에 남부지방에 자라는 꽃나무들. 대표적인 게 동백나무입니다. 동백이 이제 중부지방에서도 온도가 한 2도 정도 오르면은 서울에서도 아무 데서나 동백이 자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좋은 것 같잖아요. 겨울이 덜 춥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추운 데서 살던 애들은 더 이상 이제 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생태계에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실제 이런 일들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요게 혹시 여러분들 구상나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자라는 나무입니다. 저렇게 이게 솔방울이 예쁘게 맺혀요. 그래갖고 저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제일 많이 비싸게 팔리는 나무예요. 하나에 한 40달러에서 50달러 정도 받아요. 우리나라에서 간 겁니다. 근데 이게 한 1920년대쯤 나갔어요. 해외로.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나무들하고 이렇게 교배를 해가지고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는 로얄티를 한 푼도 못 받아요. 로얄티를 누가 받느냐? 품종 개량해서 새로운 종을 만든 사람들이 받아요. 근데 어쨌든 이 나무가 이렇게 말라 죽어가 있어요. 왜 말라 죽어가고 있는지 뭐 신문에도 자주 나오고 언론에도 많이 공개됐는데 이제 우리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게 되면은 얘가 겨울이 예전보다 덜 춥고 눈이 덜 오고 봄이 일찍 찾아오고 따뜻하고 하니까 이제 봄철에 막 광합성을 해가지고 물을 빨아들이면서 왕성하게 생장을 해야 되는 시기에 물이 부족하니까 온도가 높아지고 물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건조 스트레스로 생리적으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라지는 걸로 우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현재 살고 있는 데서 앞으로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멸종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같은 한라산에서 저런 우리나라 이제 고유한 침엽수는 줄어드는 데 비해서 이 대나무는 늘어나고 있어요. 한라산에 가면은 기차근 조리대라는 이런 대나무가 있는데 얘는 대나무는 좀 따뜻하고 비 많이 오는 데서 잘 자라거든요. 근데 온도가 따뜻해지니까 전에는 이게 한 1,400m 밖에 한라산 1,400까지 살던 애들이 1,800m까지도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고 반대로 추운 데서 살았던 과거 빙하기 때 북쪽에서 우리나라로 북극에서 우리나라로 왔던 애들은 다 지금 이렇게 사라질 멸종할 위기에 있다 하는 얘기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남한만 따뜻해진 게 아니고 북한은 우리보다도 더 더워졌어요. 근데 아마 북한에서 제일 춥고 오지 외진데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오지 탄광 뭐 끌려갔다 하는 얘기도 들었을 거고 중강지는 정말 춥단다 하는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우리나라가 지난 100년 동안 한 1도 정도 혹은 1.5도 정도 기온이 상승했다고 하는데 압록강 중류에는 중강진이 100년 동안에 3.1도가 온도가 올랐어요. 여기 도시가 많이 만들어졌나요? 아니면 공장이 많이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이제 북한이 고난의 행군 때 1900 이제 이미 이제 90년대 중반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이전부터 이제 압록강이나
이런 데에서 많은 나무들을 벌채를 해서 중국에 수출하고 하면서 이런 지역들이 나무가 없어지니까 그 지역에서 온도가 이렇게 상승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육지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바다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해양 생태계에서도.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은 따뜻한 물에서 사는 물고기인 예를 들어서 멸치라든지 갈치라든지 오징어라든지 고등어 이런 것들은 많이 잡히는 데 비해서 뭐가 안 잡히냐면은 차가운 물에서 사는 애들. 대표적인 게 명태입니다. 명태 잘 안 잡히고요. 그래서 명태가 얼마나 안 잡혔는지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민들이 명태 한 마리를 낚시로 잡아가지고 생포를 해서 가져오면은 한 마리에 얼마 현상금을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줬냐면은 50만 원 주고 샀어요. 한 마리에. 왜냐면은 얘를 인공 부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방류를 하려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명태가 우리 동해안에서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막 명태를 잡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씨가 또 마를 것 같으니까 우리 정부에서 어떤 극단적인 조치를 냈냐면은 국산 생태탕을 팔면은 위법이다. 단속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산이라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음식점에서 생태탕 팔면은 걸린대.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먹는 생태탕은 일본이나 러시아에서 수입된 거예요. 거기는 국산을 팔지 못하게 한 것은 국산 생태를 팔게 되면은 그걸 어민들이 잡게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나중에 해명을 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 서귀포 가면은 서귀포에 잠수함 있잖아요. 여기 잠수함 타고 속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 산호 같은 게 보여요. 이런 것들을 서귀포 바다에서만 볼 수 있던 것들이 부산 앞에 형제섬, 뭐 오륙도 이런 데에서도 산호를 볼 수 있게 되고 동해안에서도 산호가 나타나고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따뜻해지고 있다. 어민들한테 제일 돈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물에 고래가 잡히는 거예요. 근데 고래를 일부러 잡으면 불법인데 고래가 그물에 걸려가지고 온 것은 신고하고 팔 수 있어요. 로또라고 그래요. 근데 또 어민들한테 또 큰 로또가 뭐냐면은 참치가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참치는 남태평양 따뜻한 바다에서 잡아가지고 급속 냉동을 시켜가지고 음식점에 와서 해동시켜서 잘라서 먹는 게 참치인데 제주도 앞바다에서 서귀포 앞바다에서 참치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크지는 않아요. 한 50cm 이쪽 저쪽 되는. 근데 그게 잡히면은 엄청나게 돈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살아있는 이제 활어는 아니지만은 선어 신선한 냉동하지 않은 걸 비행기로 싣고 오면은 서울에서 냉동되지 않은 참치를 횟집에서 먹으면 많이 비싼 돈을 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왜 가능해지냐면은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온도가 더워지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신 이런 과일들은 앞으로 남쪽 지방에서 재배하던 과일들이 제주도에서 과거는 제주도에서만 감귤이 생산됐는데 요새는 이제 육지에서 생산되고 차도 녹차도 보성이나 하동에서만 생산된 것이 강원도 고성에서도 생산되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기후변화가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렇죠. 우리 때문에 생겨. 물론 다른 사람이 해서 생기기도 하지만은 내가 일상에서 하루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걸 하면은 기후변화를 우리가 막을 수 있겠구나. 내가 이런 걸 실천하면은 막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 이렇게 하나 정도 생각해서 여러 가지 동시에 하려면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한 달에 3가지만 실천하세요. 전기를 잘 끄지 않고 다녔던 친구들은 전기 끄면 되고요. 그다음에 옷 낡았다고 엄마한테 막 새 옷 사달라고 투정 부렸던 친구들은 옷 1년 더 입으면은 그게 또 막을 수 있는 거가 되고 뭐 등등등등.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고기 반찬 없다고 안 먹고 그러지 말고 채소 반찬 있어도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움직이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그림이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재석 씨가 재능 기부한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가 있어요? 똥 있죠? 이거 누가 쌌을 것 같아요? 코끼리가 싼 똥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 선진국들, 잘 사는 사람들이 똥을 잘 먹고 크게 이렇게 싸놓으면은 이걸 누군가가 치우려면은 다 덤벼들어서 치워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이게 똥을 싸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정말 내가
먹는 걸 적정히 먹고 그걸 잘 운동을 해서 소화를 해서 가능하면은 부산물을 덜 이렇게 만드는 사람으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로 오늘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